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고수를 만드는 리딩 훈련 도리를 찾아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리딩 훈련을 도와드릴 영어 원서 리딩 전문가 이수영입니다. 자, 이 강의는요 앞으로 이어질 40강의 강의의 대망의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도리를 찾아서를 함께 재미있게 읽으면서 리딩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 강의가 누구를 위한 어떤 강의인지 또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그 영상 보고 오시기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원서를 같이 읽을 거긴 한데요. 원서를 읽기 전에 이렇게 리딩 훈련 가이드를 먼저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가이드이기 때문에 뭐 길지 않고 아주 짤막합니다. 근데 짧지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이드의 내용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원서를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 또 스스로 학습하실 때도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뭐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요. 영어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강의 영어 고수를 만드는 리딩 훈련이잖아요. 자, 근데요. 그럼 영어 고수는요. 리딩을 어떻게 할까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리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어 고수는요. 빠르게 읽습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읽어요. 보통 빠르게 읽으면 정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고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고수겠죠. 자, 그런데요. 빠르게 읽는데 또 정확하게 읽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빠르게 읽을 수 있으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영어의 의미를 어순 그대로 좌에서 우로 한 번에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은 어순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한국어의 어순을 재조립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리딩 방식인데 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써 있으면요. 읽는 순간 바로 이해해요. 어떻습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확하게 읽으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느냐? 어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봅니다. 보통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아, 영어 문장 그 단어만 대충 알면은 의미 대충 파악할 수 있어. 자, 대충 파악하니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수는 그냥 그렇게 대충 보지 않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의미 역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강의는요 사실 목적이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역시 영어 고수처럼 좌에서 우로 한 번에 바로바로 이해하면서도 또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잘 보시면요.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 바로 어순 되겠습니다. 맞아요. 영어 고수와 또 고수가 아닌 사람을 가르는 극명한 차이는 이 어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이고요. 오늘 첫째 시간 그리고 다음 둘째 시간까지 이 어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영어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영어 문장의 어순, 영어 문장은 어떤 어순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결론부터 한번 짚고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영어 문장이 시작될 때요. 첫 번째로 제시된 정보는요. 뭐가 딱 등장하냐면요. 행위자가 등장해요. 행위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고요. 자, 행위자. 이름 뭐요? 말 그대로 행위를 하는 사람. 이게 뭔가 동작을 하는 어떤 주인공인데 주인공. 행위자. 딱 그래요. 뭐 어떤 이야기든지 주인공이 등장해야지 뭐든지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이 그 주인공을 저는요 행위자라는 말을 좀 쓰려고 해요. 자, 행위자가 등장을 먼저 하고요. 자, 보세요. 행위자 이름부터 어때요? 뭔가 행위를 해야 될 것만 같죠? 동작을 해야 될 것만 같죠? 맞아요. 행위자가 등장을 한 다음에 바로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맞아요. 주인공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 누가 뭘 했다가 사실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누가 뭘 했다? 그쵸? 자, 이렇게 행위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이 동작을 하는 게 그 다음 나오고요. 자, 예를 들면 잠자다, 살다 이런 거는 그냥 동작을 하고 끝나겠죠? 별로 그 다음에 나올 거리가 없는데 예를 들면 때린다 혹은 뭔가를 잡는다. 보세요. 뭔가 때린다? 그 다음에 나오는 뭔가 이 동작이 향하는 대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동작의 의미에 따라서 그 동작이 향하는 혹은 그 동작이 일어나는 대상이 나오는 게 적절하면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그 다음에는요,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주는 상황 정보가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이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어순입니다. 주인공 등장하고요. 주인공이 동작을 해요. 의미에 따라서는 뭐 대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상황 정보를 그 뒤에 덧붙이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룰 문장을 실제로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the family. 자, 행위자예요, 행위자. 자, 가족, 이게 행위자. 딱 주인공 등장했어요. 그 다음 뭘로 간다고요? 동작으로 갑니다, 동작. lived. 살았습니다. 자, 살았다, 뭐, 동작의 대상이 나올 거리가 없죠. 근데 살았는데, 어디에서, 뭐, 어떻게, 자, in a coral reef farm. 자, coral reef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룰 건데요. 그냥 산호초입니다, 산호초. 도린의 가족이요, 산호초 집에서 살았대요. 자, 보세요. 행위자가요, 동작을 하는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상황 정보가 덧붙이면서, 여기는 뭐 대상이 따로 의미상 대상이 따로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대상 없이 상황 정보가 나오면서 문장이 진행되고 있네요. 또 다른 문장 볼게요. 자, Dory's parents. 도리의 부모님은요, clap, 동작합니다. 치는 동작을 했는데, 이 치는 동작이 어디에서 일어나, their fins, 지느러미죠. 치는 동작이, 그들의 지느러미를 쳤어요. 자, 얘네들이 물고기라, 사람이라는 박수를 쳤겠지만, 물고기인지라 지느러미를 칩니다. 박수 치듯이. 자, 행위자는 뭐예요? 도리의 부모님이요. 동작은, 치는 동작을 해요. 대상은 그들의 지느러미를 쳐요. 그 다음에 상황 정보, with delight. 기쁨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짝짝짝 박수를 쳤습니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네요. 자, 어순이 어떻다고요?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이번에는 동작의 의미상 대상이 나오는 게 적절하네요. 그 다음 상황 정보 순으로 나열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리딩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 상황을 그려가시면 돼요. 일단 행위자, 주인공을 띄운 다음에 머릿속에 걔 동작, 의미에 따라서 뭐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 상황 정보가 나오면서 그림이 점점 디테일하게 그려져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쭉쭉쭉쭉 이해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어 문장의 기본 어순이고요.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리딩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배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말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 주어 끊고 동사 끊고, 자, 전치사구, 뭐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목적어 전치사구, 그 학교에서 배운 거랑 뭐 똑같은 말이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사실 맞아요. 비슷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맞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우리는 이 주어, 동사, 목적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앞으로 요 용어, 우리끼리는 조금 요 용어를 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일 수는 있지만 뭔가 새로운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익숙한 용어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쓰겠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참고로 이런 말씀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요 말에요, 조금 아주 익숙해 있긴 하지만요, 사실 요 용어 역시도 사실 조금 잘못되어 있는 용어예요. 자,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요,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이거는 문장의 구성 성분을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동사만 사예요, 사. 얘는 품사를 말하는 용어고요. 얘는 문장 구성 성분을 말하는 용어예요. 서로 다른 용어를 문장 구성 성분을 말하는데 섞어 쓰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 거 하니? 예를 들어서 명사, 동사, 명사. 그럼 오케이요. 명사, 동사, 형사. 그렇다면 오케이인데 생뚱맞게 주어 얘기하다가 품사 얘기하다가 또 목적어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똑같이 어로 끝나는 걸로 하려면 뭐라고, 동사가 아니라 사실은 서술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동사라고 그냥 쓰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서술어라고 쓰면요, 비동사를 설명을 할 때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까지, 보어까지 서술어를 구성하거든요.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사실 조금 잘못된, 혼용된 용어인데 이거를 설명의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목적어란 말도 사실 문제가 조금 많은 말이에요. 사실 목적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브젝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브젝트 하면 뭔가 물건, 물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영어의 어떤 개념적으로 보면요, 이 오브젝트란 말은 이 동작이, 동사가 이 향하는
대상이다. 동사가 향하는, 동작이 향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요, 번역을 제대로 하면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대상어라고 말해야지 좀 정상적인 번역인데, 이게 약간 일본 문법의 잔재라고 하죠. 영어 문법을 일본어로 번역했던 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문법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일본어로 먼저 번역하고 갖고 오다 보니까 조금 개념하고 안 맞는 목적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요, 뭐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익숙한 용어 역시도 조금 잘못된 개념 혼용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 좀 번역도 좀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쓰고 있듯이, 그냥 우리 앞으로는 이 말 대신에, 얘도 어차피 한계가 있는 용어예요. 자연법칙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요런 용어 가지고 한번 우리끼리는 좀 얘기를 해보자. 제가 사실 이 말을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참고 문헌들을 이렇게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말이고,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요 용어를 우리끼리 쓸 거다라고 정도로만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또 좋은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 문장 몇 개 더 다루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돌이 let out a happy sigh. 자, 이거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야, 주어 끊어, 동사 끊어, out a happy sigh. 돌이는 let 했다. 행복한 한숨 밖으로 let 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상하죠? 자, 이쯤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는요, let out이 구동사입니다. 이걸 주어로 보고요, 이걸 동사로 보고, 이걸 목적어로 봐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설명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그러면 let out이 구동사라는 것도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근데 let out을 외우려고 해도 문제예요. let out이 뜻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내뿜다, 방출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끝내다 이런 의미도 있고, 풀어주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집에 보내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외울래도 이게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 자,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거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돼요. 자, 행위자 돌이 등장했는데 let out, 동작이 나올 상황인데, 동작, let은 약간 내버려두는 동작이고, out은 밖으로. 자, 동작이 내버려둬서 밖으로 이렇게 이동작이야, 이동작을 했는데 뭘 했어? 대상. 행복한 한숨을 이렇게 동작을 했는데 대상이 행복한 한숨을 휙 이랬어요. 뭐예요? 행복한 한숨을 내뿜었다,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다 정도로. 네,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사실 한글 번역이 정확하진 않지만 의미는 와 닿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연스럽고 오히려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보가 행위자 다음에 동작 다음에 대상순으로 나열되는구나라고 알아두고요. 그 다음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맥락에 맞춰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게 돼요. 자, 또 하나 문장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Dorothy placed her fins over her eyes. 자, 보세요. 이걸 또 주어 끊고 동사 끊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 주인공 등장시켜. 자, 도리, 당연히 이게 주인공이잖아. 도리가 주인공 등장했어. 자, 그 다음 동작으로 가는데, placed? place 하면 장소인데, 가만, 동작이 나올 위치고 여기 대상까지 나왔어. 상황 정보 나왔네. 그러면은 거기다 ed까지 있어. 얘 동작으로 쓰였나 보다. 장소, 여러분, 장소, place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마저 훌륭하고요.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맥락에 맞게 추론하면 돼요. 이게 지금 숨바꼭질하는 상황에서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도리가 동작을 장소에 두다 정도겠네. 그녀의 지느러미를 over her eyes, 눈 위에 뒀다. 장소니까 확장시켜서 동작으로 만들면은 뒀다, 장소에 두다 정도가 되겠구나. 보세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확하게 추론이 가능해요. place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설사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순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행위자 등장하고 동작으로 조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거를 추론을 하고 맥락에 맞게 오히려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그것이 바로 어순의 힘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순을 잘 명심하고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영어 문장의 기본 어순은 어떻다?
일단은 주인공 등장해요. 우리 행위자란 말 쓴다고 했죠. 주인공 등장을 한 다음에 걔가 어떻게? 주인공 등장하면 행위자는 뭐 어때? 동작을, 행위자잖아, 행위자. 동작을 해요, 동작.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의 의미에 따라서 대상이 나오는 게 적절하면 대상 나왔다가 그다음 상황 정보. 뭐 그 동작의 의미상 대상이 나올 게 필요 없으면 그냥 행위자가 동작해서 상황 정보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어순이 나열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맥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인공을 머릿속에 딱 띄운 다음에 자연스럽게 의미를 조립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리딩 가이드 첫 번째이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리딩 가이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 나가 볼게요.